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교포들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월부터 저소득층 외국 이민을 제한한다라는 발표가 어제 났습니다. 합법적 이민자도 미국 재정에 부담을 준다면 이민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쿠치넬리 이민국 국장 대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규칙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들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만 받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요 5월에 고학력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능력 기반 이민 정책을 의회에 제시를 했는데 통과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아이디어를 바꾼 거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공적 부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원금이라든지 음식 쿠폰 같은 거가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슈퍼마켓에서 음식을 이렇게 바꿔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받았던 사람들을 걸러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년 2만 명 정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2016년에는 사실 이런 공적 부조 사유로 2명밖에는 영주권이 기각된 적이 없는데 2018년에는 437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새 규칙에 따라서 이 수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월 5일에 무비자 입국 제한을 북한에 방문했던 적이 있으면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 이게 걸리게 됐는데요. 이런 거랑 이민정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영어 인터뷰 해야 되고 비자 따로 신청해야 되는 인원이 북한에 갔다 온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37,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 특히 이 친북 인사들일수록 공산주의에 경도되고 사회주의에 경도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국가에게 더 의존하지 않겠습니까? 공산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의 이민 제한 조치, 영주권 제한 조치는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막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2017년에 백악관에 영주권 박탈 청원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백악관에도 우리나라 청와대 청원 사이트처럼요. 백악관에도 We the People이라고 해서 청원 사이트가 있는데 2017년에 친북 인사들에 대해서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박탈하자라는 운동이 이렇게 제기가 됐었고요. 이때 나온 얘기들이 친북 인사들이 북한을 위해서 미국 내에서 테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이들은 향후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시한폭탄과 같다라고 이제 청원의 근거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미국 사회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 살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도 덧붙였었고요. 미국의 애국법이 적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행동이 미국에 대한 반역으로 규정되고 대통령은 이런 반역자로부터 미국의 시민권과 영주권을 박탈하고 미국에서 추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 당시에 나왔던 언론의 보도를 보면요. 현재 미국에는 친북 인사가 주축이 된 교포단체와 언론 매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이 미국 내 북한 외교관과 교류하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는 의혹도 나왔던 거죠. 그런데요. 사실 당시에 보면요. 이런 청원도 나왔어요. 미국의 전술핵 개발해서 대한민국에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당시 청원에 나왔던 얘기들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방탄청년단이라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트럼프를 탄핵하겠다 해가지고 백두칭송위원회인가요? 거기에 속해 있던 맞아요. 청년들이 미국에 트럼프 탄핵한다고 갔다가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방탄청년단에 참여했던 소위 시민단체고 사실은 좌빨단체죠. 친북단체들인데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변 등의 소속회원 15명이 만든 단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기종,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에는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중상을 입혔던 김기종이 소속돼 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사실 이러고도 사실 웃는 모습 보여주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우호가 변함이 없다고 그때는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보면 김기종이 12년형은 받았습니다만은 국가보안법 혐의는 또 무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왜 저기 그 휠체어에 앉아서 아주 당당하게 그냥 자기 치료받을 거 다 받으면서 영웅처럼. 예, 영웅처럼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재판부의 얘기입니다. 북한의 주장과 일부 일치하는 주장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비이성적이고 과격한 방식을 선택한 것은 사실이나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한 것이라거나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는 것과 정도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해서 국보법은 무죄를 줬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재판부가 미국의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 벌어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 얘기를 했어요. 또 미국 국민이 된 사람이 있어요. 예. 미국 시민권자인데 신은미라고 다들 아시지 않겠습니까? 알죠. 황선 신은미. 예, 신은미 이 사람은 사실 북한에 가서 북한 살기 좋은 곳이다 하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의붓 딸까지 만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막상 신은미는 대한민국에서 이화여대 성악과를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교수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순간 교수를 열심히 해서 돈 벌면 될 텐데 북한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 체제 선전을 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쌓이니까 미국 입장에선 더 이상 이런 사람들한테 영주권, 시민권 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반면에 미국에 도움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현양 씨라고 연세대 성악과 출신이에요. 이분이 미국에서도 교수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동시통역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통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투의 전선에 같이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 만날 때도요.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모든 김정은의 말을 통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훌륭한 사람들, 미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받고 미국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배경에는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은 대한민국 출신이면은 미국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가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나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나 받지 않겠다. 아무나 입국시키지 않겠다. 아무나 영주권 주지 않겠다. 아무나 시민권 주지 않겠다라는 상황까지 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예. 미국의 국경선에 있는 이 장벽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예, 저 멀리 어떻게 보면은 이름도 모르는 그런 국민들도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 중에서는. 그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미군이 와서 돈을 들여가면서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한편으로는 말이죠. 동맹을 무시하는 발언이고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아니 왜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지켜야 되지? 왜 우리 돈 쓰고 있지? 또 우리 돈 쓰면서 한국 제품들 싸게 우리가 무역 특혜 주면서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의 안보 우산에 의해서 경제 발전했는데 왜 우리를 싫어하지? 반미활동 벌이고 효순이 미선이 사건, 광우병 촛불 난동 사건 등 왜 반미하고 있지? 그리고 자신들을 침략했던 왜 북한에 대해서는 저렇게 온건하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미국 사람들 기분 나쁠 수 있겠죠. 예,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적보다 못한 동맹이다. 적보다 못한 동맹이다. 예,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친구 사이에. 예? 야, 너는 진짜 저기는 남보다 못해. 가족끼리 그런 게 말씀니다 진짜. 예. 얼마나 진짜 기분 나쁜 말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면요. 예. 사실 다시 보지 않을 생각을 하고 하는 말이 너는 남보다 못해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방위비라는 게요. 돈으로도 계산이 될 수 있지만은 주고받는 게 있으면은 굳이 그렇죠. 돈으로 안 받아도 돼요. 예. 대표적인 게 사드 아니겠습니까? 사드는 아직까지 정식 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식 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상당히 황당한데요. 환경영향평가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에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드 배치가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면 어느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안보의 문제인데요. 또 최근에 벌어진 얘기로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익도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도 지키는 지키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협의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경우는 호르무즈 연합체의 파병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만 생각해 보시면요. 그동안 미국에서 파병해달라고 할 때 전투병 제대로 파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렇죠. 이라크라든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보면은 공병부대, 의무부대
뭐 이렇게만 보냈지 전선에 나와서 싸우는 부대들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대한민국 안보에도 문제가 되는 게요. 지금 대한민국 군인들 중에 실전 경험이 있는 군인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대한민국 국익과도 직결되는 부분들을 지금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좋게 보일 수가 없고요. 특히 지소미아 문제 같은 경우는 한일 경제 문제의 보복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얘기하고 있다는데, 지소미아 자체가 결국에는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위해서 제안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지소미아를 파기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물론 지소미아가 제가 봤을 땐 파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한민국의 정보 자산이라는 게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북한에서도 지금 우리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사거리도 파악 못하는 정보자산이 무슨 정보자산이냐라는 식의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까지 파기가 되면 대한민국은 진짜 눈뜬 장님 신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카드로 썼다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미국과의 동맹 문제, 지금 미국 대통령이 동맹이 더한다, 동맹이 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